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조그만 공원 모퉁이에 회색빛 드레스 차림의 여자가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펼쳤다. 아직도 30분 정도는 더 활자에 몰두할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녀의 드레스는 회색이었다. 디자인도 바느질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옷이었지만 너무 수수해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옷이었다. 그녀의 터번형 모자에는 엷은 베일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베일을 통해 어렴풋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도 고상한 아름다움이 은근히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과 같은 시각에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는 남자가 한 사람 있었다. 바로 그 젊은이는 그녀의 주위를 서성이면서 위대한 행운의 신에게 바친 희생의 제물에 대한 조그만 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기다림은 보람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책장을 넘기려다가 그만 손에서 놓쳐버린 책이 일야드쯤 굴러 떨어졌던 것이다. 젊은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곧장 달려가 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도, 즉 정중함과 순찰 중인 경관에 대한 세심한 주의 등이 섞인 태도로 그 책을 집어들어 주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쾌활한 목소리로 날씨에 대한 일상적인 인사를 건넸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야말로 세상의 숱한 불행 중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는 잠시 가만히 선 채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여자는 천천히 그를 훑어보았다. 그는 평범하고 단정해 보이는 옷차림에다 표정은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인 평범한 용모였다. 괜찮으시면 앉으셔도 좋아요 하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책을 보기에는 너무 어두워졌거든요. 차라리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낫겠어요. 행운을 섬기는 하인은 기쁘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알고 계십니까? 하고 그는 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의장이 개회사를 할 때나 쓰는 형식적인 말투로 물었다. 전 이제껏 무척 많은 여성들을 보아왔지만 아가씨만큼 황홀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분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전 어제도 아가씨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름다운 눈동자에 넋을 빼앗기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하고 여자는 냉정한 말투로 말했다. 제가 숙녀라는 것을 잊지는 마세요. 하지만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신이라는 표현은 너그럽게 봐드리기로 하지요. 잘못된 말이긴 해도 그리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선생님 같은 분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제가 먼저 앉으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때문에 무례한 말을 들어야 한다면 당장 그 권유를 취소하겠어요. 부디 신뢰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젊은이는 사과했다. 방금 전까지의 흐뭇했던 표정은 후회와 수치가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은 이런 공원에는 여러 부류의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물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은 마세요. 저도 알고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기 보이는 오솔길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서둘러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젊은이는 여기에서 처음의 태도를 바꿔야 했다. 이제 그의 입장은 완전히 수동적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어떤 연기가 더 계속되어야 할지 그로선 아직 분명치 않았다. 저 사람들을 지켜보는 건 여간 흥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계속 말했다. 참으로 멋진 인생극이지요.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게 뭐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일인가요? 하고 여자는 말했다. 저는 남의 사생활을 꼬치꼬치 파헤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위대하고 활기찬 마음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제게 맡겨진 인생극의 역할은 그런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전혀 느낄 수 없거든요. 제가 왜 선생님께 말을 건넸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저 파큰 스테고입니다. 하고 젊은이는 그제야 자기의 이름을 밝혔다. 그는 매우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표정이 되었다. 모르시죠? 하고 여자는 가냘프게 보이는 손가락 하나를 펴보이며 얇게 웃었다.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신문이나 잡지에 이름이 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어요. 사진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처럼 하녀의 베일과 모자로 신분을 감추고 있기에 이런 외출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군요. 우리 집 운전사가 내가 이렇게 변장하여 외출하는 것을 보고 놀라던 그 표정을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주 고귀한 가문을 나타내는 성이 5개 있는데 제 성도 그 중에 하나랍니다. 제가 말을 건넨 것은 스타크퍼트 씨 파큰 스테고입니다. 하고 젊은이는 망설이다가 정정하였다. 파큰 스테거 씨, 단 한 번이라도 자연 그대로의 인간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허황과 욕심과 덧없는 사회적 지위에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어요. 아,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저 돈.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요. 게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마치 조각된 꼭두각시 인형처럼 모두 똑같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락도 보석도 여행도 사교도 그 모든 사치가 이젠 정말 지겹고 실증이 나요. 저는 늘 돈이란 매우 근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고 망설이던 청년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재산, 바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몇백만 달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하고 그녀는 절망스런 몸짓을 하며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그야말로 단조로움의 연속일 뿐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드라이브, 연극, 게다가 무도회의 만찬, 이런 것들은 모두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장식되어 있거든요. 샴페인 글라스 속에서 짤랑거리며 부딪히는 얼음 소리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파와요. 파큰스테거는 퍽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저는 언제나 하고 그는 입을 열었다. 부유한 상류층의 생활에 관한 책을 읽거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내 지식은 아직 미흡한 것 같군요. 좀 더 명확한 결론을 위해 여쭤보는 것입니다만 저는 여태까지 샴페인은 병째로 얼음통에 담가 차게 하는 것이지 글라스에 얼음을 넣어서 차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여자는 참 우습다는 표정으로 노래하는 듯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것은 하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저 같은 상류층의 사람들은 의례적인 관습을 깨는 것을 몹시 즐긴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샴페인 글라스에 얼음을 넣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그건 지금 이곳에 머무르고 계시는 타타르 왕자님이 월도프 호텔에서 만찬회를 베푸셨을 때 착안하신 것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이것도 실증나기 마련이랍니다. 사실 이번 주 메디슨가에서 베풀어진 만찬회에서는 손님들의 쟁반 옆에 초록색의 키드 장갑이 한 짝씩 놓여 있었는데 그 때문에 손님들은 그것을 끼고 올리브 열매를 먹어야 했다니까요.
아, 그랬군요. 하고 젊은이는 겸허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그런 사교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취향들은 서민들로선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요, 이따금 하고 여자는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데에 대해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임으로써 한층 자기 의사의 확실성을 강조했다. 내가 앞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상대는 아마 신분이 낮은 사람 중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빈둥빈둥 놀지 않고 건실하고 성실하게 노동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제 희망보다는 신분이나 재산에 의해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지금 제겐 두 사람의 구혼자가 있답니다. 한 사람은 독일 어느 공국의 대공이에요. 나는 그분의 술주정 때문에 정신이 돌아버린 부인이 어디에 숨어 살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한 사람은 영국의 후작인데 인정이 없는 데다가 매우 추잡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서 꼭 선택해야 한다면 대공의 악마주의 쪽을 택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선생님께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스타크퍼트 씨? 파큰 스테거예요. 하고 젊은이는 다시 조그만 목소리로 바로잡았다. 그런데 아가씨는 아가씨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군요. 그녀는 두 사람의 신분 차이를 나타내는 데 적합한 침착하고도 비인간적인 눈초리로 뭔가를 살피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파큰 스테거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매우 천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전 출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아가씨께선 신분이 낮은 남자와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진심입니까? 물론이에요. 하지만 전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으로선 대공과 후작 두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무슨 직업이든지 결코 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이상에 맞는 분이라면. 저는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파큰 스테거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웨이터는 아니겠죠? 하고 그녀는 당황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지만 하인이라거나 웨이터라면 전 웨이터는 아니에요. 식당에서 격리 일을 맡고 있죠. 공원의 맞은편에는 길게 뻗어있는 거리 한쪽에 레스토랑이라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된 간판이 보였다.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레스토랑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왼쪽 팔목에 아름다운 장식이 달린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허리 옆에 들고 있던 화려한 핸드백에 읽고 있었던 책을 힘들게 집어넣었다. 핸드백에 비해 책이 너무 컸던 것이다. 오늘은 왜 근무를 하지 않으시나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오늘은 저녁에 일을 하거든요. 하고 젊은이는 대답했다. 교대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그럴 수 있겠죠 뭐. 하지만 다시 이런 충동적인 외출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얼른 가봐야겠어요. 만천에도 있고 연극도 봐야 하거든요. 아, 모든 게 되풀이되는 생활이에요. 여기 오실 때 공원 입구 저편에 세워진 자동차를 보셨겠지요? 흰 자동차 말이에요. 바퀴가 빨간 자동차 말입니까? 하고 젊은이는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는 듯 이마살을 좁히면서 물었다. 그래요. 언제나 그걸 타고 온답니다. 차에는 운전사 피에르가 내가 저쪽의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기 운전사까지 속여야 하는 갑갑한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꽤 어두워진 것 같은데요. 하고 파큰 스테거는 말했다.
공원 곳곳에 불량배가 많이 있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기분을 조금이라도 존중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가 떠난 뒤에 10분 동안만 더 이 벤치에 계셔주세요. 선생님을 꺼릴 이유에 없지만 자동차에는 대개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여자는 분명한 어조로 또박또박 말했다. 그녀는 뽐내는 듯한 젠걸음으로 저녁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청년이 그녀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황홀한 듯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공원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 끝까지 가서 자동차가 서 있는 길 모퉁이로 걸어갔다. 젊은이는 그녀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도 생각지 않고 그 공원의 나무숲과 관목 사이로 여자가 걷는 방향을 따라 여자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뒤따랐다. 그녀는 모퉁이까지 가서 힐끔 자동차 쪽을 쳐다보고는 그 옆을 지나쳐서 그대로 거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때마침 근처에 서 있던 차 뒤에 숨어서 그녀의 뒤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공원 건너편의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간 그녀는 화려한 간판에 어느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 부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중 하나로 내부는 하얗게 페인트 칠이 되어져 있었다. 벽면에 거울이 있는 이 식당은 조금은 사치스러운 기분에 젖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식당 안 구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모자와 베일을 벗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 격리가 앉는 책상은 입구 바로 옆이었다.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붉은 머리의 젊은 여자가 의자를 그녀에게 인계하며 나무람이 섞인 표정으로 보란듯이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회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앉았다. 젊은이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천천히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한 권의 책이 길모퉁이를 지나던 그의 발에 걸렸다. 책은 잔디밭으로 떨어졌다. 표지의 그림을 보니 그것은 아까 그 여자가 읽던 책이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책을 집어들었다. 책의 제목은 신 아라비아 야화로 작자는 스티븐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책을 다시 풀밭 위에 내던져 버리더니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망설이듯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이윽고 그는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빨간 바퀴의 흰 자동차에 올라타고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운전사에게 딱 두 마디를 했다. 앤리 클럽으로.